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처참하게 깎여나가서 지금의 절반 가치도 안 남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대출이자는 목을 죄어오죠.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메뉴 가격 500원 인상에 고민하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계란 한 판을 집으려고 줄을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군가는 국가가 정성스럽게 깔아준 비당일 위에서 엄청난 부의 기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조 원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타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꿔놓을 30조 원 규모의 국가 성장 펀드입니다. 경제 뉴스 좀 보신 분들은 그거 정부에서 중소기업 도와준다는 그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라는 거대한 설계자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막대한 부를 거머쥘 것인가를 미리 찍어준 합법적인 내부자 정보나 다름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쓰는 몇천 원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는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특정 바구니에만 담기로 이미 결정을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그 바구니에 담긴 기업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정점에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 바구니에 들지 못한 나머지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은요. 끝도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계단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잔인한 선언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콘텐츠의 흐름을 읽는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30조 원의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어느 길목으로 흘러가서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게 될지, 그 구조와 흐름을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이 놓치고 있는 자금 이동의 지도를 갖게 되실 겁니다. 202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당신의 자산 가치가 결정될 생존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30조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은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복지 예산을 늘리거나 도로를 닦는 토목공사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 30조 원은 성격이 180도 다릅니다. 이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일종의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벤처 캐피털 투자라고 보셔야 해요. 정부가 직접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그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경기장을 30조 원을 들여서 닦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가 투자자라는 사실이에요. 투자자는 절대 손해보는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줄 곳,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확실한 엔진에만 돈을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라가 돈을 풀면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정부가 이 돈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다면 물가는 폭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은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물건을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전 세계가 사고 싶어 안달난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돈이죠. 이건 물가를 올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바꾸는 돈입니다. 즉, 이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그 길목 밖에 있는 사람은 물가 상승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양극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1970년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포항에 제철소를 짓고 울산에 조선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의 파도에 올라탔던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0.1%의 재벌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30조 원의 국가 성장펀드가 바로 제2의 중화공업 선언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부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돈을 밀어 넣어주는 이 구조는 50년 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훨씬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변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거대한 돈을 그냥 기업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고 펀드라는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여기서 설계자들의 아주 영리한 수법, 바로 마중물 전략이 등장합니다. 정부는 30조 원 전체를 자기 세금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약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산업은행 같은 곳을 시켜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 민간 투자자 너희들도 같이 들어와 라고 판을 깝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자본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정부가 찍어준 사업은 망할 확률이 낮으니까요. 결국 실제 시장에 풀리는 돈의 규모는 60조, 100조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건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수문이 열리면 물은 정부가 미리 파놓은 수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수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용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6기 2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삼성전자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공장 옆에 들어올 수백 개의 협력사들, 즉 소부장 기업들에게 30조 원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잘 나가면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계자들은 다릅니다. 지금 정부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공급망이 무너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 의존하던 핵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돈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강제적인 성장입니다. 실제로 안성의 어느 작은 중소기업은 특수가스 정화 기술로 정부 펀드 수백억을 유치했고 매출이 3년 만에 5배 뛰었습니다. 주가는 10배 넘게 폭등했죠. 대중들은 삼성이 잘 나가는지만 보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부 펀드가 어느 작은 기업의 뒷배가 되어주는지를 보고 미리 그 길목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즐겨찾기 하세요. 거기 적힌 핵심 기술 목록을 보고 구글링만 해봐도 30조 원의 물줄기가 닿는 도착지가 어디인지 보일 겁니다. 이미 늦은 것죠 아냐? 라고 묻지 마세요. 용인 클러스터는 이제 막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진짜 돈이 도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벌일 거라고 하죠. 바로 전기입니다.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 이상입니다. 정부가 30조 원 펀드 중 상당 부분을 에너지 인프라에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없으면 깡통이니까요. 남들이 화려한 소프트웨어에 열광할 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구리선과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입니다.
미국의 어느 헤지펀드 매니저는 지금 구리를 가진 사람은 100년 전 석유를 가진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은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서 3년 뒤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정부의 30조 원 펀드는 바로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조용히 구리, 광산 지분이나 변압기 부품사를 쓸어 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초고압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검색해보면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제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하는 또 다른 물줄기는 AI 자율 제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설계자들은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자. 정부 펀드는 지금 공장에 노예와 로봇팔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몇 대 들여놓는 수준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자율 공장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 발전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로봇 도입 비용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구의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은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10명의 관리자만 합니다.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정부는 산업 전체를 살리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일자리는 철저하게 재편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일자리를 잃는 쪽인가요? 아니면 로봇을 유지보수하며 펀드 자금을 받는 벤처기업 쪽인가요? 하지만 공포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정부는 또 다른 거대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의 제조화입니다. 신약 개발은 도박이지만 약을 찍어내는 공장은 반도체만큼 확실한 돈벌이라는 게 설계자들의 판단입니다. 이걸 CDMO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 DNA를 바이오에 이식하려는 거예요. 30조 원은 실제 공장을 짓고 스마트 공정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송도에 가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펀드 지원을 받은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패와 상관없이 전 세계 약이 팔릴수록 이 기업들의 지갑은 두꺼워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줄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는 이 30조 원 판을 키우기 위해 개인들에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무려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이 3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하면 4천만 원만 번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만 1,000만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투자 성과가 0원이라도 이미 30% 이상의 수익을 확정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나요? 제 지인 김대리도 이 제도로 900만 원을 환급받아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 펀드 매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1차적으로 검증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벤처 투자 조합을 활용하세요. 3년 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VIP 적금에 넣어뒀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33%의 이자를 국가가 선지급해주는 적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설계자들은 이미 2026년 이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30조 원이 다 풀리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국가가 짜놓은 바구니, 즉 정책 연계형 ETF나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BDC에 주목하세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고 손실은 정부가 먼저 떠안아주는 안전벨트가 깔린 펀드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낮은 생산성의 예금에서 높은 생산성의 정책 바구니로 옮기세요. 내 몸은 서울 지옥철에 있어도 내 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장 엔진이 도는 곳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K첨단 전략산업 ETF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R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수익도 챙기고 세금도 안 내는 더블 인센티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30조 원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설계도입니다. 둘째, 반도체 소부장, AI 자율 제조, 바이오 제조, 에너지 인프라가 그 돈이 모이는 4대 종착지입니다. 셋째, 벤처 투자 소득 공제와 RSA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 지분을 확보하십시오. 영상을 끄자마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산의 일부라도 오늘 말씀드린 정책 에스컬레이터 섹터로 옮기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 포항 벌판에 제철소를 지을 때 비웃던 사람들은 평생 구경꾼으로 살았지만 그 파도에 올라탔던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 앞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멍하니 계단을 오르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설계도를 이해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당당히 올라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첫 질문.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 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국가가 찍어준 이 합법적인 길목에서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부의 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